오늘은 명리학의 지지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인데, 지금부터 한번 지지충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명리학이라는 것은 시간을 근본으로 삼아서 그 시간의 흐름이 고정된 원국의 공간, 그 사주를 얘기하죠. 연월일시 사주. 그 사주에 있는 궁과 성에 위치한 십신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읽어내는 에너지의 변화의 흐름을 살펴보는 학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명리학은 태어난 연월일시에 의해 고정된 공간, 사주팔자죠. 사주팔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 행운이라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들어오는 대운과 세운과 월운과 일운과 시운이라는 시간적 변화의 작용으로 인해서 고정된 궁에 그 시간에서 들어오는 오행들이 궁의 성질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분석하는 시간 기반의 학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명리학의 구조는 결국 시간과 공간인 것입니다. 명리학을 구성하는 요소는 딱 두 가지인데, 첫째는 공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원국의 연월일시로 결정된 사주 자체는 그 사주 자체를 공간으로 볼 수 있고, 이것은 태어난 순간의 기운 배추로 고정된 구조인 것입니다. 오행의 배열이라든가 원국에서 합과 충, 형, 격국이 성립하고 용신 등 모든 것이 성립되는 공간 구조인 것입니다. 반면에 시간이라는 변수가 들어오게 되는데, 시간은 대운과 세운, 월운과 일운, 시운, 절기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되는 움직임을 말합니다. 오행의 강약이 변하기도 하고 방향이 바뀌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파동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명리학은 공간이라는 고정된 구조와 시간이라는 파동이 어떻게 서로 간섭하는지를 보는 학문인 것입니다. 시간이 본체이며 공간은 그 시간의 변화가 일으키는 에너지의 형태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시간의 변화 속에서 발생하는 생극지하와 형충회합 중에서 지지충에 대하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지충은 기본적으로 자평진전에서 바라보는 지지충과 적천수에서 바라보는 지지충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지지충은 명리학에서 주어진 운명 구조가 환경 변화에 반응하여 변화를 일으키는 현상을 나타내는데, 자평진전과 적천수는 지지충의 작용력에 대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자평진전은 구조에 대한 변화를 살피는 것이고, 적천수는 전체적인 기세의 흐름을 살피는 것이기 때문에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지지충의 작용을 다르게 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명확히 구분해 주는 게 없다 보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사주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지지충이나 충합에 대해서 서로 그냥 막 섞여서 사주를 분석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지충을 기준으로 자평진전에서 보는 지지충의 작용 관점과 적천수에서 바라보는 작용 관점을 나누어서 한번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사주를 분석하거나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자평진전 관점에서 지지충 특징을 정리하고 해석의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자평진전 지지충은 자평진전은 명의 구조식, 격국 구조식입니다. 그것을 분석하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따라서 지지충은 명식의 핵심 구조에 그 격국 구조식의 성격과 패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원국과 대운에서 지지충이 작용하는 것은 격국 구조식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세운에서 작용하는 것은 동차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회적, 육친적 십신과 육신적 흉화를 살펴보는 그런 기제로 활용을 하게 되고, 적천수는 그 오행의 전체적인 기세의 흐름 유통에 전체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자평진전처럼
구조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랑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선 자평진전에서는 오행이 충으로 인해서 파괴되는 작용의 대상이 되는데 구조식에 직접 작용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국과 대운에서의 지지충은 오행의 파괴가 수반되기 때문에 명식 구조식의 성격이나 패격에 직접적인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자평진전의 지지충은 봉기 중심의 작용을 살피게 됩니다. 충의 작용력은 충하는 지지의 봉기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합니다. 역이나 중기는 봉기에 종속돼서 봉기가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역이 중기는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다. 또한 자평진전에서는 지지충을 원국과 해군으로 나누어서 주체와 충매제로서 활용합니다. 원국에 있는 지지충을 당하는 주체는 원국의 지지가 주체가 돼서 충을 직접 당하는 지지는 원국의 지지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대운이나 세운이나 월운이나 일운에서 오는 행운의 지지는 원국의 지지가 동하게 하는 촉매제로서만 작용을 한다. 이것은 적천수에서 바라보는 지지충과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자평진전에서는 봉기를 기준으로 충을 살펴보고 또 충에서 동하는 기운은 원국에 있는 지지다. 그 원국에 있는 지지가 어, 왕세를 따지고 강약을 따져서 그게 쇠자발 되는지 왕신발 되는지 인묘가 되는지 합거가 되는지 투출이 돼서 작용력이 발산이 되는지 이런 것을 살펴보게 된다. 행운 지지는 촉매제로서 작용합니다. 그래서 대운이나 세운의 지지는 원국에 있는 충을 당하는 지지를 동하게 하는 촉매 역할만을 하는 것입니다. 행운지지의 개고를 불인정합니다. 자평진전 관점에서는 행운지지는 충으로 인한 지장간이 천간에 개고되어 작용하는 것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지충 당하는 원국지지의 작용력을 판단을 하는데 일단은 제일 기준은 왕세를 판단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강하냐 약하냐를 강약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의 왕세의 작용은 왕하면 그 충을 당하더라도 손상이 없다고 보는 것이고 쇠하면 손상을 당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월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국의 지지가 원국에서 충을 당하든 대운이나 세운에서 오는 행운에 의해서 충을 당하든 충을 당하는 원국의 지지를 월지에 대입을 해서 왕세를 따져서 왕하면 충을 당해도 버틴다고 보고 쇠한다면 원국에서 쇠자발이 되어서 뽑힐 수 있다. 그런데 그 뽑히는 오행이 다른 원국 내 지지에서 강한 세력으로 강한 힘을 받고 있다. 그러면 쇠자발 되더라도 강한 기운이기 때문에 뽑혀서 천간에 투관되거나 뭐 인묘가 되거나 인묘는 되겠죠. 그 쇠자발 되지는 않는다. 그 먼저는 왕세를 따지고 그 다음에 강약을 살펴봐야 두 가지를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운의 지지는 촉매제로 작용을 하여 원국에 충하는 지지를 동하게 합니다. 원국의 충하는 지지의 월지에 대한 왕세에 따라서 세자발되거나 왕신발되는 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운지지 자체는 개고되는 촉매제로서만 작용하게 됩니다. 강약이 그 다음에 그 왕한 경우 충으로 동해도 피해가 없고 쇠한 경우에는 피해를 입게 되는데 주변의 오행들이 협조를 받아서 강하다면 쇠하지만 강하다면 그 충을 버틸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쇠하고 약하다면 개고대에서 지장간의 봉기와 여기와 중기가 모두 드러나서 인묘나 합거나 또 개고의 작용으로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륭작용의 양상을 살펴보면 충으로 인해서 동하는 것은 궁과 그 궁에 있는 십신, 육친 등의 흉화를 발생시킨다고 봅니다. 원칙적으로 자평진전에서 지지충은 격국 구조식에 영향을 미치는 게 1번이고 원국과 대운에서 지지충이 성립하면
격국 구조식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고, 그 다음에 자평진전에서는 그 충이 세운에서 동착할 경우에, 동착하면 그때 군과 성에 위치한 십신의 사회적, 육친적 흉화를 살펴보는 공간으로도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자평진전의 충은 격국 구조식에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먼저 분석을 하고, 세운의 동착운에서는 그 궁에 위치한 십신의 사회적, 육친적 흉화가 수반되는 것까지 살핀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계고와 인묘를 살피게 되는데, 충으로 움직이는 지지오행의 지장간이 원국 이거는 쇠하고 약할 때 계고가 되어서 드러나는 봉기, 여기, 중기가 원국 천간에 투간이 되어 있다. 그럴 때는 그 투간되어 있는 십신은 인묘작용을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묘를 하게 되면 해당 육친이 관성이면 남편에 대한 흉화가 발생한다고 보고, 재성이면 부인에 대한 흉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전체적인 구조식은 일본어로 따지고, 부수적으로 세운이 동차군의 육친과 사회성에 대한 기lum을 다시 분석한다. 두 가지로 본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충으로 움직이는 지지오행 지장간이 계고가 되면서 원국에 원래 있던 오행과 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천간의 오행과 합거가 돼서 해당 시기 두 오행이, 해당 시기 십신의 작용력이 약해진다. 작용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흉하게 작용한다고. 만약에 그게 기신이라면 좋게 작용하는 거고, 희신이라면 흉하게 작용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충으로 움직이는 봉기역이 중기 지장간이 천간에 투관됐는데 해당 같은 천간이 없고 또 합하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드러나서 작용력을 가진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게 지지의 뿌리를 이미 상실했기 때문에 다른 지지에서 도와주는 작용력이 없다면 투관되어도 작용력이 미미하다. 이렇게밖에 살펴볼 수 없을 것입니다. 자평진전 지지충을 추가적으로 좀 살펴보면, 정리를 해보면, 충의 판단 기준은 봉기다. 여기와 중기는 봉기의 움직임에 종속돼서 같이 움직인다. 봉기가 개고될 때 여기 중기도 함께 개고될 수 있다. 직접 충의 대상은 봉기 하나지만 봉기가 흔들리면 그 속에 있던 여기 중기는 봉기와 함께 끌려 나온다. 봉기는 충을 직접 작용을 하고 계고, 인묘, 합거가 성립하고, 여기 중기는 봉기가 동료하면 부수적으로 같이 계고, 인묘, 합거가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반면에 적천수 관점에서 지지충을 정리해보면, 적천수는 지지충을 단순한 형식적 충돌이 아니라 오행의 전체적인 기세와 유통이 재편되는 사건으로 보면서 구조식 중심의 자평진전과는 적용 범위와 기준도 다릅니다. 충은 원국 대운 세운에서 성립하면 즉시 현실작용을 일으킨다고 봅니다. 적천수에서는 오행의 흐름과 강약을 중시하기 때문에 지지충은 어디에서 만나든 즉시 작용한다고 봅니다. 원국의 충이든 대운 세운이 더해져 발생하는 충이든 모두 기세의 변화를 즉시 유발합니다. 지지충의 의미는 오행 작용력의 변화에 있습니다. 지지충은 격국 판단의 도구가 아니라 오행의 왕세, 강약, 유통 상태를 바꾸는 기제로 보는 것입니다. 충의 목적이 특정 궁의의 파괴가 아니라 기세 전체가 어떻게 재편되는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천수 입장에서는 지지충이 발생해도 자평진전의 세운의 동차군에 그 사회적 육친적 휴가를 분석하는 것을 도용해서 그걸 인용해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적천수 입장에서는 그 사회적 육친적 휴가까지 보지는 않고 전체적인 기사의 오행의 강약을 살펴보는 기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평진전에 적용을 인용해서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혼용이 돼서 자평진전에서 발생하는 지지충하고 적천수에서 발생하는 지지충이 막
짬뽕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충하는 두 지진은 봉기뿐 아니라 모든 지장간이 상호작용합니다. 이것이 자평진전 기준과 적천수 기준의 지지충의 큰 차이점입니다. 자평진전은 충의 대상이 봉기에 한정돼서 여기와 중기가 부수적으로 따라다니지만 적천수는 충이 발생하면 두 지지를 포함한 지장간이 함께 흔들린다고 봅니다. 즉 원국 지지끼리 충을 해도 대운 세운 지지가 원국 지지를 충을 해도 충이 성립하는 순간 봉기, 여기, 중기의 충격이 모두 상호충이 작용합니다. 자평진전과 가장 뚜렷한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세는 월지로 판단하고 강약은 전체 오행 배치로 결정합니다. 이것은 뭐 자평진전이나 적천수나 마찬가지인데 지지가 충할 때 어떤 오행이 손상을 입는지는 두 단계를 거쳐서 결정합니다. 월지 기준의 왕세를 따집니다. 계절에 따라 어떤 기운이 발하고 왕하고 세한지를 확정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월지를 기준으로 왕세를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왕하냐 세하냐가 결정되면 쇠한 오행이 쇠자발되기 전에 전체 오행의 생조를 받아서 강약을 한번 다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명국 내에서 어느 기운이 쇠하더라도 그 기운이 다른 지지에나 천간의 도움을 받아서 강하다면, 명식 전체에서 협조를 얻는다면 쇠자발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강약은 전체 생주로 판단을 하게 되고, 적천수의 강약을 볼 때는 세 가지를 고려하는데 월지의 왕세가 우선이고 전체적인 생주를 따지게 되고 행운의 유통 방향을 살피게 됩니다. 충이 성립하면 지장간 내부에서도 극이 모두 발생한다고 봅니다. 자평진전은 충이 일어나면 봉기끼리를 따져서 여기와 중기는 부속적으로 따라가는 형태로 맞대면, 적천수는 봉기끼리도 충할 수 있고 봉기와 여기, 봉기와 중기, 여기와 중기가 서로 극하는 관계가 성립하면 모두 작용한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서 오행 간의 미세한 손상이나 동료, 유통 차단이 현실 변동으로 모두 나타난다고 봅니다. 이것이 자평진전과 적천수의 지지충의 가장 큰 차이점인 것입니다. 원국, 대운, 세운의 우선성 개념이 없고 동착할수록 작용력이 커진다고 봅니다. 자평진전은 원국, 대운을 체로 보고 세운을 용으로 본다는 개념이 있지만 적천수는 이런 체용 구분을 두지 않습니다. 원국에 충이 있어도 대운 또는 세운이 동일 충을 재차 건드리면 기세가 중첩되어 작용력이 배가 된다고 봅니다. 이를 동착이라 하며 현실 사건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근거로 보는 것입니다. 충의 핵심은 전체 기세의 재편을 잃는 것입니다. 지지충이 발생하면 오행의 배치와 흐름이 뒤흔들리기 때문에 기세의 유통 방향이 바뀌게 되고 왕세가 전환되고 강약이 재배열되면서 기세의 집중 혹은 단절이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충의 본질은 파괴가 아니라 오행 기세가 새롭게 배열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지지충 작용력의 판단의 원칙을 살펴보면 자평진전과 적천수 모두 월지의 왕세를 기준으로 한다. 왕세의 판단은 월지가 기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주팔자에서 오행의 왕세를 판단하는 가장 기본은 월지인 것입니다. 월지는 계절의 기운을 담고 있어서 그 오행이 타고난 근본적인 힘과 잠재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좌우충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사주의 월지가 자수라면 자수는 그 계절의 왕한 기운을 얻었으므로 근본적으로 왕한 오행이고, 오화는 자월에 태어나 쇠한 오행이라는 왕세의 위치에서 대운 세운이 바뀌어도 그 왕세는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행운에서의 강약 변화가 일어난다고 봅니다. 대운과 세운의 지지는 해당 시기에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동적인 기운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마치 원국의 외부에서 강력한 세력이 추가된 것과 같습니다. 강약이 역전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원국에서 좌우충이 일어날 때 월지 자수가 왕하고 일지 오화가 쇠하여
세자발이 일어날 상황이었다고 예를 들면 행운에서 오화가 추가된다면 이 오화는 원국의 오화와 합세하여 화의 강약이 급격히 강해집니다. 적천수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강해진 오화는 더 이상 일방적으로 그걸 당하는 쇠자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수에 맞서 대항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자수를 반격할 정도의 힘을 갖는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왕세는 월지를 기준으로 불변하지만 강약은 행운의 작용으로 충분히 변화하며 행운에서 원국의 오행이 추가될 경우 쇠했던 오행도 왕한 오행에 대응할 수 있는 강한 힘을 갖게 됩니다. 이는 충의 결과를 세자발의 대항으로 또는 반충으로 바꾸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시간이라는 행운과 공간이라는 사주를 명리학의 두 기준 속에서 고정된 기운이 시간이라는 변수에 따라 변화하면서 발생하는 상태를 자평진정과 적천수의 관점에서 지지충을 통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